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신경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FOMC 의사록 공개에도 상승세를 지속했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또 FOMC 의사록에서 위원들은 자사 매입 속도를 줄이기 위한 조건이 예상보다 일찍 충족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확인했고, 사실상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으나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게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오펙 플러스가 산유량 결정 협의에 진척이 없는 상태를 지속한 가운데 WTI 유가는 전일 대비 1.6% 하락했습니다. 또한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나왔습니다. 예상치인 35만 명을 상회한 37만 3천 명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조금 전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현재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 그리고 문자 샵 0082로 참여 신청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검색하셔서 실시간 채팅까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저희 해외 선물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주요 경제 지표 그리고 이슈가 담긴 달력을 나눔해드리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 신세계 마스터들의 해안이 담긴 이 달력으로 성공 투자 기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샵 0082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오늘의 마스터님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목요일장은 이제 해왕 맞선님과 함께합니다. 맞선님 안녕하세요.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제에 이어서 또 뵙습니다. 해왕입니다, 여러분들. 자, 전일 간밤 사이에 있었던 회의록도 점검을 해야 되고, 지금 유가 관련해 갖고 또 새로운 내용이 나오긴 하는데 어떤 가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아랍에미리트가 왜 이렇게 행동을 하냐, 앞으로 어떤 취지를 가지고 있냐,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지금 유가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오늘 차트 보면서 얘기 드릴 건데, 일단 시작 전에 다소 어떻게 보면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증시가 오늘 좀 저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 당일 저점입니다. 오늘 이 부분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건데, 좀 가능성이 어느 정도 보이기 때문에 좀 이따 나스닥 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매매하시는 분들 꼭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당일 저점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하락으로 시작한 만큼 마스터님의 조언 저희 주의 깊게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현재 시각 10시 5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나스닥은 FOMC 의사록이 공개됐지만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골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투자 심리가 위축됐고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아졌습니다. 오일은 오펙 플러스 감산 합의 불발에 공조체제가 흔들리면서 증산 가능성에 대두하고 있습니다. 이로 FX는 독일 경제지표 부진에 따른 유로화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오늘의 이슈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나스닥 제가 들고 온 외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외신은요. FOMC Minutes, More Details from the Fed but No Additional Clarity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FOMC 회의록이 공개됐습니다. 이게 연준의 자세한 내용이 나왔지만 추가적인 명확성은 없었다라는 제목인데요. 이제 지난달 회의에서 연준 의사들이 우려를 표했던 것과는 달리 기준 10년물 국제금리가 지난주 말 1.47%에서 수요일 아침 1.30%로 크게 하락한 것이 투자자들이 인플레와 금리 인상에 대해 덜 우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런 내용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FOMC는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고 아직 부양책을 없애야 한다는 강한 압력이 없다는 견해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일부 연준 의사들은 양적 완화 그리고 저금리의 위험성이 더 커지기 시작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FOMC 의사록에서 명확한 의견이 추가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었지만 앞으로 다음 주에 있을 CPI 그리고 소매 판매 보고서에 주목해봐야 한다는 외신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마스터님과 자세한 얘기 나눠볼 텐데요. 일단 저희 나스닥 시세부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나스닥은 1.35% 빠진 14,603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현재 나스닥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마스터님은 어떤 투자 전략 의견 주실지 팻말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3, 2, 1 들어주세요. 매수 의견을 주셨어요. 네, 좀 반전이죠. 네. 왜냐하면 지금 시장 상황과 지금 실시간 시장 상황은 좀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좀 의아할 수가 있어요. 일단 차트 보면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자리가 진짜 중요해요. 지금 자리요. 포인트 나오죠. 이거 오늘 이탈 나오면은 잠시만요. 화면 네. 잠깐만 내릴게요. 지금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네, 거죠? 오늘 데일리밖에 안 돼요. 이 네. 트레이딩이 이제 앞으로 매수 관점이다, 매도 관점이다 이게 안 나올 거라고 제가 얘기를 미리 드렸었는데 지금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항에 대한 위치값이 여기 놓여 있는데 지금 네. 이게 돌파가 들어가면은 지금부터 트레이딩은 매수 관점으로 계속 보셔야 돼요. 지금부터 트레이딩은. 자, 이게 성립되는 이유는 오늘 당일 저점이 14,540포인트라고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은 14,540포인트입니다. 자, 근데 이거를 좀 크게 지금 이탈이 바로 나왔네요. 네. 이탈이 바로 나왔네요. 이제 매수에 대한 추세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잠시만요. 한 번 더 체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또 댓글에는 오늘 레버리지로 단타치기 딱 좋은 날이긴 하네요.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근데 뭐 레버리지로 단타치기는 항상 좋았어요. 왜냐면은 네. 이동이 커가지고 요새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네. 계속 그런 장이 열리니까. 근데 60분봉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60분봉에 대한 채널라인 구조를 판단해 보면은 지지네요. 이 자리가. 보이시죠? 지지를 보이고 있네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저점을 포인트를 가리키고 14,700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700포인트. 그죠?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의아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요. 굳이 오늘 왜 이렇게 떨어졌어요? 라고 해석을 꺼내자면은 네. 이건 그냥 단순 기술적 조정. 이 정도로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기술적 조정. 그러니까 뭐 단순히. 크게 시장에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네. 기술적인 이유 단순 때문에 기술적 조정으로만 네, 판단을 해야 조정 돼요. 기간이다. 네. 지금 전일 회의록도 뭐 공개가 됐지만 제가 별일 없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별일 없을 겁니다. 예, 뭐 시장에 대한 큰 영향은 없을 거예요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별일 없었어요. 아무 내용도 없었고 네. 다만 조금 집중하고 있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고 네. 일단 지금 시장 상황만 포현을 하자면은 오늘 당일 나왔었던 이 자리 있죠. 14,000 이 자리 540포인트 있죠. 이 자리가 지금 저점이 가리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차트 보는 법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지금 차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매수가 좀 저점에서 많이 올라온 구간인데 여기서 어떻게 볼까요, 회장님?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전제는 어떤 베이스를 좀 깔고 들어가야 되냐면은 매수 모멘텀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렇게 깔고 들어가야 돼요. 매수 모멘텀이 나올 가능성이. 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깔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파동이요. 이게 아직 안 생겼다 이거예요. 지금 다시 매수에 대한 채널링을 그리는 과정 중이다. 단가에 대한 표현은 아직 안 나옵니다. 왜냐? 저희가 방송 중에 추세가 이어지고 오늘 매도 모멘텀으로 들어가고 있다면은 이 저항력을 인근으로 어디 위치값에서 잡으세요라고 얘기를 드리겠지만은 지금 채널이 저점이 나왔고 변곡이 나왔다는 거는 지금 파동상을 그리기 시작하는 단가예요, 이제. 그러면 대기하고 네. 어떤 고점에 대한 단기 고점에 대한 판단이 내려질 때 그다음 지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 매수 구간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웨이팅 구간이 필요해요. 다만 제가 오늘 60분봉으로 말하고 싶은 보는 뭐냐면은 오늘 당일 저점이 강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일단은 첫 번째로 높다. 자, 만약에 이 단가가 무너지면은 오늘 당일 저점 단가가 내려올 수 있는 구간이 14,200까지도 열려요. 14,200까지. 근데 우리 아시다시피 전일 회의록도 공개하고 뭐 했지만은 지금 시장에 대한 이슈가 크게 없습니다. 떨어질 만한 게. 경제적으로만 보자고요. 델타 바이러스는 빼고. 지금 델타 바이러스 관련해 갖고 2차 확산이 우려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오지만은 시장의 영향력은 굉장히 미비하다고 판단해요. 아시겠죠? 그 부분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당일 매수값을 보되 일단 60분봉상 14,500 이제 540포인트 여기에 대한 저점 포인트는 오늘 당일 저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게 첫 번째 시사점이고, 이게 이탈된다면은 14,200까지도 눌릴 거예요. 좀 어떻게 보면 그 하락장을 야기할 수 있는 요건인데 그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현재 굉장히 낮다. 이 부분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전일 우리 회의록 있었죠. 네, 그거를 어제 점검 발표가 한번 났어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잠시 화면 전환 좀 하겠습니다. 네,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됐는데 생각보다 시장이 큰 영향을 받지 않아서 조금 신기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한마디로 좀 평가를 해보자면은 네, 진전은 있었다. 좀 발전은 있었다. 나아가긴 했다. 일단 언급이 됐지 않았나요? 어떤 언급이요?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할 것이다 이런 느낌의 언급이 있지 않았나요? 그건 항상 얘기했던 거라 사실 좀 이제 물려요. 또야? 이거 또야? 빨리 하지 공식화해줘 그냥. 차 이게 나은데 공식화해줘. 아, 그래서 명확한 게 좀 부족했다 이렇게 외신에서도 네. 나온 게 그 이유 때문이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드리지만 미국 중앙은행은 45일마다 회의가 열립니다. 45일. 1년에 8번 열리는데 분기별로 점도표 발표가 있겠거니와 이제 45일마다 FOMC 회의가 열리고 나서 그 열린 날 기준으로 정확히 14일, 2주 뒤에 회의록을 공개해요. FOMC 회의를 할 때는 금리 결정, 통화정책 결정, 그리고 성명서 발표, 그리고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보통 이제 통상적인 얘기를 하겠죠. 이제 헤드라인만. 금리는 동결했다. 뭐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 정도만 뽑는데, 그리고 2주 뒤에 나오는 회의록 공개는요, 상세한 내용을 공개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주고 갔는지 위원들끼리. 네. 공개 시장이기 때문에 그 회의록이 전일 공개된 거예요. 자, 내용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중요한 거는 이런 내용이 조금 오갔어요. 위원들끼리. 물가에 대한 위험성. 물가에 대한 위험성. 확실하게 차이가 보였던 거는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가에 대해서 일부 위원들은, 자, 여기 보시면은 물가에 대해서도 일부 위원들은 공급 요인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감안. 자, 그러면은 지금 이 회의록의 근거가 나왔다는 건 뭐냐면, 네. 최근 사실 저희가 고용 지표에 좀 집중을 하자 이게 나왔는데, 회의록에 대한 내용이 집중 포커스가 당긴 만큼 뭐가 중요해졌을까요? 뭐가 어떤 부분이 중요해졌을까요? 지금 시장을 보는 눈이 간단하죠. 다음 주 있을 소비자 물가 지수에 포커싱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네, 다음 주 있을. 자, 화면 좀 잠깐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비자 물가 지수를 저희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그 지금 물가 수준을 한번 확인을 할 건데 같이 네. 그 다음 주 13일에 있어요. 13일에 CPI 발표가 있는데 미국 쪽에서 지금 물가가 사실 좀 안정화가 굉장히 들어간 구간이기 때문에 네. 크게 우려는 없어요. 크게 우려는 없습니다. 이 10년물 기대 인플레이션율 한번 측정 볼 건데
지금 전일 우리가 이제 5월에 시장이 안 좋았던 건 이 물가에 대한 압력인데 지금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년물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자, 전일 기준으로 7일 기준이죠. 7월 7일 기준 2.28%예요. 더 상방 압력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네요. 그죠? 상방 압력이. 지금 당장 물가에 대한 우려는 아직은 없다. 근데 다만 지난 회의록 때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만큼 CPI도 집중을 해야 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뭐 사실 그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올해 이제 물가의 상승 압력이 계속 심화될 것이다 라는 평가가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어떻게 구리값에 대한 2차 사이클이 좀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원자재 가격도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물가에 대한 압력이 낮춰지는 만큼 이제 원자재 관련해서 상품이 힘을 당장은 못 쓸 거예요. 힘을 당장은. 매수에 대한 가능성이 아직 원자재 관련해서 있는데, 이 물가 부분을 좀 집중을 해주시기 바래요. 이게 만약에 2.4%, 5%가 다시 돌파해 버리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펼쳐지냐면 증시가 급락해 버려요. 증시가. 근데 연준은 제가 얘기했죠. 항상 무기가 있었다고. 무기가 있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지금 막 급등할 수 있을 만한 요인은 거의 없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아시겠죠? 이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14,540포인트 매수를 보신다고 알려주시면서 FOMC 의사록 내용을 조금 봐주셨습니다. 왓슨님 좀 추가적으로 또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신가요? 추가적으로요? 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고점 한번 예상해 볼게요. 나스닥. 나스닥 고점이요? 이게 진짜 위험한 발언인데 네. 제가 이제 이게 그 얘기는 진짜 어제부터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거든요. 밖에 있어도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주식하기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해요. 좀 과감한 발언으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주식하기에 좋은 장이 아니에요. 절대로. 지금 포트 줄이는 장이에요. 완전하게. 지금 일봉 한번 평가를 하는데 지금 항상 그게 있었잖아요. 그 위험은 눈치 못 챌 때 와요. 위험은. 이 시장이 지금 이제 15,000 구간에 대한 레벨링이 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단가에 대한 레벨링 위험도가 너무 높은 시점이에요. 이 상황에서 사실 이제 주식을 하신 분이 새로 진입을 한다든가 새로운 평가를 내린다는 그 기준을 하는 게,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정말 시장의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작년에 사실 서울경제 이제 거의 이제 일전에 해외 선물신 그 중계를 하고서,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코로나가 발생을 하고 중앙은행에서 돈을 풀기 시작을 했을 때, 네. 그때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증시가 다시 오를 거라고, 신고점이 계속 갱신될 거라고. 그때 제가 맞선님과 있었어요. 네. 그렇죠. 저는 좀 놓쳤어요. 네, 그때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네. 일단은 이제 증시라는 게 사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기업 실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기대감이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기대감. 근데 지금은 사실 기대감에 대한 수준을 뛰어넘어서 네.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지금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내가 새로운 진입을 할 수 있을 종목을 찾는 게 올바른가부터 거시적으로 먼저 평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1년 내내 매수라고 강조를 많이 했어요, 사실. 제가 이제 석영 여기서 이제 다시 시작한 것도 이제 6개월이 됐는데, 넘버원부터 해갖고 그때도 고점이 계속 갱신될 것입니다. 7개월째죠. 7개월 정도 됐나? 7개월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부터 이 7월 달 이번 연도 올해 내내도 증시는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조건은 해당이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부터는 조금 이제 리스크를 감수해야 된다.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구간이다.
이 생각을 해요. 저는 나스닥이 많이 오르면은 15,000 초반대까지 오르고 제한적으로 이제 더 이상 추가적인 상승 못 보일 거라고 생각해요. 아, 15,000대까지요? 네. 한 번 더 상승 랠리를 찍는다면은 네. 굉장히 부담 가는 자리예요. 왜냐면은 저는 나와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사실 손실이 나고 이런 거를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근데 과거 어떻게 보면 1년 반에 대한 형태 동안 주식으로 많은 분들이 돈을 버신 분들이 있겠죠. 증시가 이렇게 오르는데. 안 그래요? 있을 수 있죠. 많죠, 생각보다. 이게 이상현상이기 때문에, 변수였기 때문에, 그리고 돈을 어떻게 보면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한 7년간 풀었던 거 있잖아요. 7년? 7년간 풀었던 돈을 1년 반 만에 압축해서 풀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년 반 동안 그걸 압축해서 풀었다고 생각하세요. 연준이 지금 자산 형태가 4조에서 7조가 늘었잖아요. 기억하시죠? 4조 달러에서 7조 달러가 늘었는데 네. 자, 여러분들 이거 차트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나스닥이 15,000포인트까지 고점을 찍을 수 있다. 네. 하지만 그 이상은 가기가 조금 어려울 것이다라고 정리를 그죠. 해주셨는데요. 자, 화면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통해서 이게 확인을. 여러분들 네. 15년 차트예요. 15년. 좀 이제 지금 TV로 시청하시는 분들 굉장히 안 좋겠지, 그 화면이 잘 안 보일 수 있겠지만은 자, 이때가 리먼 브라더스죠. 보이시죠? 1000포인트까지 하락했던. 그죠? 네. 자, 이때 풀었던 14년도까지 풀었던 이 양하고 이 1년 반 동안 풀었던 돈의 달러 양하고 같아요. 무슨 뜻일까요? 아, 이제 그럼 비슷한 그런 흐름을 보일 수도 있다. 아니, 이제 돈의 양을 가지고 측정하는 건 아니지만은 네. 비이상, 사실 이제 정확하게 팩트만 얘기를 하자면은 연준의 행보가, 돈을 풀었던 행보가 사실 정상적인 행동은 아니에요. 4조 달러를 풀어 제끼는 그 상황이. 근데 이제 증시라는 거는 어떤 기대감이잖아요. 돈이 맴돌고 도는 값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 이 구간에서 과연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 게 옳은가라는 생각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한 질문이에요. 굉장히 단순한 질문.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 게 과연 옳을까? 그럼 이 구간에서 더 오른다는 가정의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제가 실제로 주변에 이제 어떤 사례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끔 이제 집 근처 내려가면은 할머니 한 분이 계세요. 네, 사례예요. 네, 아, 좀 네. 재미로 들으시길 바래요. 그분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그분이 사실 주식으로 굉장히 돈을 많이 버셨는데 지금 정말요? 네, 차트도 안 본대요. 감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자기가 직접 느끼고 많이 사놓고 그걸 한 5년, 10년을 보유한대요, 그냥. 네, 그래서 많이 버셨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단기적으로 막 10%, 20%에 대한 수익권을 노리고 20%, 30%를 하잖아요. 네. 그게 시간에 대한 효율과 어떤 노동에 대한 효율, 그게 있겠지만은 그게 극단적으로 수익으로 현실화되기는 굉장히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 과연 주식을 새로운 진입을 했을 때 수익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클까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클까? 금융권에서는 사실 여러분들 펀드도 들어보고 하지만은 1년 수익이 연 20%라고 가정을 한다면 레버리지가 없을 때 엄청난 거거든요. 안 그래요? 말도 안 되게 엄청난 거예요. 근데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습관이 뭐냐면은 네. 수익률이 항상 100%는 찍어야 된다는 그 목표 사명감을 가지고 뛰어들어요. 전제가 잘못된 거죠, 굉장히. 전제가.
투자를 바라봐야 되는데 투기로 바라보는 장이 돼버리는 거죠. 그 사전에 여러분들 펀드를 가입하고 이렇게 상품을 보시면은 수익률이 5%에서 10% 되실 거예요. 진짜 10%도 진짜 많은 거예요. 10%는 거의 없죠. 안정적이다 싶으면은 이제 연 3%에서 5% 정도. 지금 저금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조가. 근데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50% 이상에 대한 수익권을 목표로 가요. 그럼 무슨 뜻이냐? 레버리지가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도전적이라는 의미죠. 그러면 실패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상황이. 안 그래요? 네. 우리가 흔히 은행이 예치하면 돈을 잃지는 않잖아요. 레버리지가 거의 빵에 가깝죠. 0에. 근데 이런 투자성 활동은 어느 정도 상품별로 레버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위험성을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나스닥 기준으로 거의 이제 6,500선까지 붙었는데 돈을 풀기 시작하면서 유동화 장세가 이끌어졌던 건 사실인데 지금 구간에서 이제 이제 2만 스탁 가능할까요?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이제는 너무 위험도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저는 한 번쯤 지금 시장에 대한 거시적인 형태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과연 지금 주식을 새로 진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 한 번 더 해볼 수 있을까? 위험한 형태죠.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꼭 드리고 싶어요. 아주 추상적이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ESG 규제나 뭐 이제 지금 어떤 4차 산업 관련해 갖고 저도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 다 알고 있지만은 위험도라는 게 있잖아요. 시장에 대한 위험도 측정.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고민을 많이 해보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오늘 또 자세하게 저희 주식시장 얘기까지 조금 힌트를 주시면서 이어가 주셨는데요. 저희 이어서 그러면 5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 노란톡 활짝 열려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샵 0082로 해왕 보내주시면요. 노란톡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5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5일 관련 외신을 들고 와 봤는데요. Oil prices are in turmoil right now. Here are 5 things you need to know 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유가가 혼란에 빠져 있기 때문에 5가지 사항을 알고 가야 한다라는 기사인데요. 일단 이제 석유 수요가 마침내 돌아오고 있죠. 이제 휴가, 비행, 이제 도로 여행이 모두 증가하기 때문에 연료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 미국에서는 7월 4일 주말 동안 기록적인 수의 사람들이 여행을 떠났다는 그런 자료까지 있었고요. 또 두 번째로 넘어가 보면 석유 생산자들 여전히 적은 양의 석유를 공급하고 있다. 이런 이유인데요. 이제 수급 불일치의 큰 이유 중 하나인 이제 오펙 플러스의 배럴이 시장에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점진적인 접근법을 취해 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 오펙 플러스가 결렬이 되면서 이제 아랍에미리트 연합국이 개별적으로 더 많은 석유 생산을 원했기 때문에 사우디와 이제 문제가 있으면서 계속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면요. 내전으로 인해서 오펙 플러스가 현재 감산을 혹시나 완전히 포기하게 된다면 엄청난 양의 석유를 시장에 넘치게 하는 그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몇 달 뒤 이제 석유 생산업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물가가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휘발유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를 이제 걱정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의 내용으로 5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저희 함께 5일 시세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5일은 현재 0.42% 하락한 71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맞서님과 함께 투자 전략 살펴볼 텐데요.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3, 2, 1 들어주세요. 매도 전략 들어주셨어요, 맞서님. 일단은 지금 시장 차트 일단 간단하게 브리핑하고 시황을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 자리가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자리요. 딱 자리가 와버렸네요.
지금 자리가 키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차트 한번 보실 때 오늘 당일 핵심이 되는 기준선을 봐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매도 든 거 맞죠? 네, 매도로 네. 들어주셨어요. 지금 제가 화면 보다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색깔로 가지고 한 것 같은데, 네. 지금 이게 이제 매도 파동이 드러나는 자리인데, 지금 이 추세선이죠. 이 추세선. 잠시만요. 다시 한번 꺼볼게요. 오늘 사실 제가 조금 아까 전에 나스닥 할 때 조금 촌철살인 같은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 경제TV에서 뭐 이제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시장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라 이런 얘기는 많이 안 해요. 포트에 대한 구성을 줄이자는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고, 자, 오늘 72.25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 이 자리 스스로 판단하세요. 72.25. 12.15요. 72.25요. 네. 72.25. 12.25. 자, 그러면은 72.25 손절 자리를 잡고 지금 71.90 자리 매도. 그래서 하방권 추가 진입을 좀 더 고려를 해봐야 돼요. 아시겠죠? 하방 매도입니다. 매도.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다시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자, 근데 이게 만약에 오늘 71이 이탈이 된다면은 71 있죠. 이 자리가 이탈이 드러난다면은 70자리까지 더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70자리. 70자리요. 유가가 지금 60분 봉도 한번 그려볼 건데, 도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연출이 되냐면은, 시황은 좀만 이따 할게요. 차트 먼저 보고. 지금 도달할 수 있는 범위가 70레벨링까지 붙을 수 있어요. 70레벨링. 네, 보이시죠? 70레벨링.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번 보면은 유가가 급락했을 때 항상 문제가 된 애들이 누군지 아세요? 앵커님? 문제가 되는 게요? 네. 음. 진짜 기억을 해보세요. 한 3년 동안 네. 이제 유가가 급락했었던 사태가 진짜 다 오펙 때문이에요. 맞네요. 사우디 네. 사태가 있었고, 이거 지금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정말 진짜 오펙 애들은 사고를 너무 많이 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여기 노리는 순간. 자, 2018년도 여러분들 2018년도 말에요. 이때 사우디 사태가 있었어요. 이때 러시아랑 또 사우디였죠. 지금 또 오펙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걸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가라는 게 있는데, 사실 지금 불협화음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랍에미리트가 지금 문제의 요지인데, 네. 핵심이죠.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의 어떤 분쟁이죠. 사우디가 사실 오펙에서 가장 힘이 세죠. 오펙 플러스 포함해버리면 이제 사우디랑 러시아가 공급량이 제일 많은 수준이고, 근데 사우디 입장에서는 타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나왔던 얘기는 이제 아랍에미리트가 탈석유화를 진행하려고 한다. 탈석유화. 이제 석유에 대한 어떤 이제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굉장히 줄이겠다. 이거에 대한 가능성이 시사가 되고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합의 관련해서 회의가 다시 한번 열리게 된다면, 재개가 하게 된다면 유가는 상승 모멘텀을 기록할 수 있지만, 이 분쟁이 지속했을 때 유가는 이전과 같은 하락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되겠죠. 쉽게 생각하면은 감산을 완화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오펙이 네. 공급량을 이렇게 찔끔 올리는 과정에서 시장이 감산을 완화를 안 해버리고, 감산이라는 말 자체를 그냥 없애버리고 그냥 공급량을 대폭 늘리는 상황이 연출이 돼버린 겁니다. 아, 나 감산이고 그냥 안 해. 나 그냥 오펙 안 할래. 지금 이런 입장이에요. 오펙 안 할래. 그냥 너네 맘대로 하잖아. 나는 내가 얻는 이득은 뭐야 대체. 이걸 한다고 해서 의미가 하나도 없어.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리포트에서는 장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떤 수요에 대한 회복세가 계속적으로 갱신될 거니, 아무래도 증시가
유가가 다시 한번 이제 상승 랠리로 도전할 거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어디까지 지지를 한번 받을 가능성이 지금 당장 차트에서는 나오는가라는 얘기를 했을 때 네. 저는 70 레벨링이라고 좀 얘기는 드리고 싶어요. 70 레벨링. 사실 이것까지 이탈되면요, 더 이상 이제 수급을 매수로 볼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아직 여유분이 있다는 점과 지금 시장에서 크게 이제 분위기가 바뀌지 않았죠.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분위기가 바뀌지 않았다는 표현을 하죠. 뭐냐, 오펙 회의가 다시 재개된다는 내용 자체가 아예 없다는 거, 아직. 그러면 수급적인 부분이 오늘 하루도 더 추가적인 매도세에 대한 위험이 있지 않을까, 그 가능성을 시사하고, 자, 틱차트에서 이 레벨링 72.25죠. 72.25 이탈 전까지 매도 수급에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가가 정말 유동이 갑자기 너무 커져가지고 당황스러울 텐데, 차트에 대한 어떤 진입 단가는 저는 항상 정해져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뭐 여러분들이 해외 선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해외 선물이 23시간 열린다는 점이 있죠. 맞죠? 네. 23시간 열린다는 점이 있지만은 진입하는 구간은 한정적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 아래 보고 이거 위에 보고 이거 아래 보고 이거 위에 보고 이거 다 맞아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 포인트 공략을 잘하면 수익을 좀 낼 수 있어요. 계속적으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은 배우셔야 돼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 나와서 이제 왜 이렇게 유가에 대한 얘기라든가 페드에 대한 얘기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굉장히 높이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 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가 관련해서 내용이 조금 계속적으로 바뀌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이제 오펙 회의가 다시 재개되는 분위기는 아니다. 이 정도만 평가하시고 하루 이틀 돼서 번복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부분은 갑작스럽게 속보로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외신에 좀 집중하는 형태를 보여주는 게 최근 상황입니다. 근데 차트로만 본다면 오늘 당일은 72.25 여기가 큰 저항선, 이탈 나오면은 이제 오늘 당일은 매도선은 더 이상 불가, 이 정도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오늘은 일단 매도 입장을 보여주시면서 71.90포인트 짚어주셨는데요. 저희 오일 관련해서 또 설명해 주실 게 있나요? 오일은 사실 딱히 없고요. 네. 지금 다음 주 일정을 좀 체크를 해봐야 돼요. 다음 주에 이제 두 가지 일정이 있어요. 여러분들 일정이 뭐가 있냐면은 그 IEA 에너지 보고서 전망 보고, 그리고 이제 오펙 원유 시장 보고서 한 달에 한 번 있는 두 가지가 겹쳐져 있습니다. 유가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에너지 정보청이죠. 미국 에너지 정보청. 에너지 정보청에서 나오는 발표는 유가에 대한 상향 조정을 계속적으로 일으킬 거예요. 상향 조정은.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다음 주 목요일 날 있어요. 원유 시장 보고 오펙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나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까? 라는 평가가 대두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일정은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유동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요. 다음 주에. 요새 이제 오늘도 제가 이제 석양 끝나면 기름 넣으러 가야 되는데. 너무 비싸졌죠. 네? 기름값이 올랐잖아요. 네, 기름값 많이 올랐죠. 여러분들 기름 넣으신 분들은 지금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어제 작가님도 기름 넣다가 허리 일 뻔했다는데 유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은 유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아직은 지금 일단 이 오펙 협의가 안 되는 이상 계속 오를 건가요? 아니요, 제한적이죠. 협의가 안 되면은 사실 이 부분을 빨리 해결을 해야 돼요.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네. 시장이 좀 어떻게 보면 하락장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고 있지만 이 하락장이 관망하는 장일 수도 있어요. 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뭐 회의가 재개돼야지 오르는 거예요. 일단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날짜를 이제 명확히 잡아야지.
회의를 재개해야지 네. 오르는 거예요. 매수는 아. 그때보다 늦지 않다는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시황 보고 대응하자. 왜냐면은 일전에 우리가 여러분들 사우디라든가 러시아 때 봤잖아요. 그죠? 작년에 마이너스 유가 갈 때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갑작스럽게 러시아가 증산한다고, 그죠? 그러니까 난색을 표하다가 결국 3개월을 끌다가 2개월을 끌다가 마이너스 유가 가버리니까 러시아가 사우디랑 우리 다시 그냥 증산하기로 한 거 그냥 안 할게 이렇게 말을 바꿔버렸어요. 그 오펙이 항상 이런 식이에요. 중동 친구들이 말을 자주 바꿔요. 말을.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어떤 변수가 나올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다만 회의가 재개된다면 유가는 다시 상승 랠리 기반을 잡을 것이다. 이거는 거의 확실해요. 그러면은 매수를 보시는 분들은 사실 시장을 기다려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 작년에 이런 상황이 있었으니까. 근데 차트상은 70달러 내에서 지지평가는 한번 받는다는 거는 표현드리고 싶고, 만약에 매수평가를 다시 보시는 분들은 회의 재개 때까지 좀 기다려보세요. 회의 재개 때까지. 잘 그게 편해요. 아시겠죠? 회의 재개 때까지. 근데 항상 문제를 야기시켰던 건 사우디 측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은 반대되는 상황이. 아니 근데 또 껴있잖아요. 껴있긴. 아랍에미리트랑 싸우는 주체가 지금 사우디잖아. 그렇네요. 네, 진짜 항상 껴있어요. 항상. 2018년에서도 껴있었고 작년에도 껴있었고 네. 작년 이제 마이너스 유가 사태도 껴있었고 지금도 상황이 껴있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사우디 껴있고 유가 사실 이제 하락 안 가는 거 못 봤거든요.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데 네. 근데 이게 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감이. 그 감이. 과거 일어났던 형태라든가. 그래서 유가가 지금 전망치는 계속적으로 매수세 오르지만은 네. 오펙에 대한 어떤 행보에 의해서 만약에 아랍에미리트가 끝까지 안 하고 갑자기 증산해버리는 꼴이 나온다면은 네. 이거는 그냥 고점 나와버리는 꼴이 돼버리죠. 77달러 내외가 상황이. 그래서 만약 매수를 보실 분들은 합의를 재개하는 걸 보고 판단하셔라. 회의를 다시 재개하는 걸 보고 날짜가 딱 잡히는 순간 그때 다시 한번 매수를 보는 방향으로 포커싱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재개돼야 오일이 상승 국면을 그릴 수 있다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노란톡 열려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샵 0082 해왕이라고 보내주시면요. 노란톡에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어서 이제 골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골드 관련 외신도 오늘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현재 보면 Softer Dollar Slump in Yields Extends Gold's Rally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달러 약화,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의 랠리가 연장되고 있다. 이러한 제목인데요. 이제 목요일 금이 미국 달러가 하락하고 이제 국채 금리가 4개월 만에 최저치까지 하락하면서 5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 전문가는 미국 연준의 최근 통화정책 회의록에서 새로운 놀라움이 없다라고까지 말할 정도였는데요. 최근 채권 금리 하락이 금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맞선님과 이제 자세한 얘기 나눌 텐데요. 먼저 시세부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금은 0.19% 상승한 1,80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골드에 어떤 트레이딩 전략이 필요할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3, 2, 1 들어주세요. 관망을 들어주셨어요, 골드에는. 네, 그 골드는 좀 다소 당분간 트레이딩을 안 할 예정인데 골드는 네. 1840 라인 붙을 때까지 웬만하면 관망을 하세요. 1840 라인. 지금 1805 라인이고 400틱 정도 더 올라야 되는데 이때까지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평가를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골드가 내려갈 수 있는 거는 국채 금리가 다시 오를 때 가능성이 있겠죠. 네. 오를 때 가능성이 있고 달러가 강세가 나올 때 그때 다시 한 번 더 이제 골드가 눌러질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시장에 대한 좀 대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때 수익이 좀 실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구간은 어떻게 보면 좀 최근에 이제 제가 골드를 안 보고 있는데 이 대기 구간이다. 저항에 대한 평가 대기 구간이다. 이 정도로만 여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하게 볼 거 없습니다. 국채 금리가 내려가고 올라가고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가 올라가는 시기에 발맞춰서 금 매도를 노리는 게 나은데 이제 단가상으로 1840 라인 이 정도 평가 저항만 한번 이루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골드는 현재 저항에 대한 대기 구간에 있기 때문에 1840포인트 도달할 때까지 관망이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저희 골드 차트 조금 더 분석해 주실 수 있나요? 골드는 사실 분석의 크게 의미가 없고요. 네. 제가 여러분들 이제 마무리적으로 좀 얘기를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는데 네. 사실 금융이라는 거를 저도 접한 게 거의 이제 이제 거의 이제 17년 정도 됐죠. 17년 정도. 초창기 17년, 15년에서 17년, 20대 초반부터 달렸으니까. 근데 생각을 한번 많이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투자에 대한 활동은 굉장히 많아요. 투자에 대한 활동은 많고 볼 수 있는 수단은 굉장히 많고. 근데 저는 항상 이제 주변에 이제 좋은 말씀을 건네주시는 지인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보면은 항상 어떤 투자를 할 때 위험도를 제일 먼저 측정을 많이 해요. 레버리지, 위험도. 그거를 한번 신경을 많이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위험도. 레버리지를 항상 염두하고 들어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주식이라는 시장이 엄청 호황기였잖아요. 한 1년 동안. 네. 근데 사실 이제 유동성에 의한 어떤 돈을 품으로써 이제 시장에 올랐던 거는 그 부인할 수는 없어요. 돈이 몰리니까. 단순하게 몰리니까. 상황이. 근데 이제 이 몰리는 시기가 과도기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주식을 작년과 같이 수익을 낼 수 있을까라는 기준치를 적혀본다면 위험도가 더 올라가는 상황이 연출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질문하시는 거를 많이 그거를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스스로에게 차트를 보고 상황을 보고 지금 미국 시장이 코스피 시장이 과연 안전한가? 어제 그 유튜브 채팅으로 마이클 버리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죠? 마이클 버리가 맞췄으니까 이제 인기가 있는 거지. 네. 그죠? 근데 만약에 금융이란 건 냉정하잖아요. 만약에 실패하고 떠났다면은 그런 사람이 있는 줄도 모를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시장은 냉정해요, 여러분들. 정말 냉정합니다. 항상 변하는 시장에 대해서 자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지금 내가 부동산 비중을 늘려야 할지 현금 비중을 늘려야 할지 그죠? 아니면 금융의 비중을 늘려야 할지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많이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기가 딱 적합해요. 제가 이 부분은 사실이에요. 작년 1년 반 됐죠. 1년 반. 중앙은행에서 미국 중앙은행에서 채권 매입을 단행을 하고 회사채까지도 매입을 한다고 가정도 열렸었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증시에 대한 신고점 갱신을 1년 동안 주장을 해왔다가 이제는 더 이상은 저는 주장을 못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오늘 해보고 싶어요. 더 이상 추가적인 신고점에 대한 얘기를 앞으로 안 할 거예요. 저는. 우리 증시 말씀이신 거죠? 한국 증시나 나스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은 그 발언 하나가 여러분들한테 피해 줄 수 있거든요. 네. 여기 단가 제가 1년 내내 주장했어요. 신고점 갑니다 또 갑니다. 또 가요. 근데 지금 이제부터는 이제 언급 안 해요. 아, 왜냐면
레버리지가 높기 때문이에요. 네. 이 더 이상은. 한번 진지하게 고민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 무료 강의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이상입니다. 네, 마스터님께서 더 이상 신고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정보를 주셨는데요. 노란톡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로 해왕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슈닝이 등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밤 11시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